안녕하세요. 테스나라 이지원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99페이지에 있는 9번 문제부터 풀 차례죠. 보도록 하죠. 자, 9번. 자, 구리 중에 1세제곱센치에 8.5 곱하기 22개의 자유전자가 있다. 단면적 2스퀘어의 구리선에 10A 전류가 흐르었을 때 자유전자의 평균 이동 속도는 약 몇 센티미터 퍼 세크인가? 이런 문제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구리를 먼저 그림을 그려볼까요? 자, 구리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여기에 최적이, 자, 1 세제곱센티미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최적이라고 하는 거는 단면적에다가 뭘 곱한 거예요? 길이를 곱한 거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문제에서 여기에 단면적이 얼마냐? 자, 단면적이 2 제곱 밀리미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길이라고 하는 거는, 자, 길이라고 하는 건, 즉,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죠. L이라고 볼까요? 자, 길이는, L은, 자, 최적을 뭘로 나누면 돼요? 여기 있는 단면적 S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자, 계산해보면, 최적이 1이 되고요. 단면적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돼서 계산을 해보면 얘가 50cm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전류는, I는 T분의 Q라는 게 있죠. 그죠? 그러면, 이 식에서, 시간 T라고 하는 건 이렇게 쓸 수 있나요? I분의 Q. 그죠? 자, 근데, 전하량 Q라고 하는 거는, 자, 전하량 Q라고 하는 건, 전자에다가, 전자의 개수 이렇게 곱해도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전자의 전하량이 얼마예요?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고요. 그때 전자의 개수가 얼마로 되어 있죠? 8.5 곱하기 10의 22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전류가 얼마큼 흘러요? 10A가 흐르면 얘 시간이 얼마가 되겠어요? 1300 1361.7초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속도라고 하는 거는 항상 속도라고 하는 건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시간이 지금 얼마라고 돼 있어요? 1361.7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리가 50cm죠. 자, 그때 이걸 계산을 해보시면 0.0367cm per sec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답은 가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10번 문제 보시면, 자, 일반적으로 도체를 관통하는 자속이 변화한다든가 또는 자속과 도체가 상대적으로 운동하여 도체 내의 자속이 시간적 변화를 일으키며 이 변화를 막기 위해 도체 내 국부적으로 형성되는 임의의 폐 회로를 따라 전류가 유기되는데 이 전류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그림을 그려보면, 자, 이러한 도체가 있다 이거예요. 도체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이 도체에 만약에 자속이라는 게 흐르면, 자속 파이라는 게 지나가면 이 자속 주변을 전류가 이렇게 흐르더라 이거예요. 전류가 이러한 식으로 전류가 흐르더라. 얘 회전한다. 그죠? 얘를 뭐라고 하냐면 와전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와전류. 답은 라번이 되겠다. 11번 보죠. 자, 고유 저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체의 고유 저항. 자, R이라고 하는 거는 로우 A분의 L이에요. 그죠? 그러면 고유 저항이 로우잖아요. 로우에 관한 식으로 쓰면 로우는 R 곱하기 L분의 A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 식을 보고, 자,
고유저항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자, 저항의 고유저항은 뭐예요? 비례한다, 그죠? 예, 비례한다가 돼야 되는데, 그죠? 나번 길이에 반비례한다, 맞죠, 그죠? 그 다음에 답은 도전율에 반비례한다. 자, 고유저항은 이런 게 있죠, 그죠? 시그마분의 1, 얘가 도전도잖아요, 그죠? 도전율에 반비례한다, 맞죠, 그죠? 자, 고유저항은 단면적에 비례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다. 틀린 건 뭐예요? 가번이 틀린 거죠, 그죠? 예, 가번. 그 답은 가번이 되겠다. 자, 12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고유저항 로의 한 변의 길이가 R인 정육면체의 저항은 얼마가 되겠는가? 자, 정육면체라고 하면, 자, 길이가 다 똑같은 거 우리가 정육면체라고 하죠, 그죠?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죠. 자, 여기도 R이고, 여기도 R이고, 여기도 R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자, 저항은 이렇게 로, A분의 L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A가 얼마예요? 로, 자, 단면적은 뭐가 되겠어요? R의 제곱이 되겠죠. 길이는 R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R분의 로, 옴 이렇게 되겠다, 그죠? 답 찾아보시면 답번이 되겠죠, 그죠? 답번. 자, 넘어가 보셔서 13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도전율이 이렇게 시그마라고 쓰죠. 시그마가 5.8 곱하기 10의 7승 되어 있고요. 길이가 L의 값이 1 곱하기 10의 3승 미터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자, 단면적 A라는 값이 1.3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제곱미터일 때, 이때 저항값은 약 얼마인가? 자, 저항 R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쓸 수 있죠. 시그마 A분의 L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그대로 써볼까요? 자, 시그마라는 게 5.8 곱하기 10의 7승이고요. 단면적이 1.3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요. 자, 그 다음에 위에가 길이가 1 곱하기 10의 3승이에요, 그죠? 자, 요거를 계산해보면 그 저항값이 얼마가 되느냐? 13.2 오음이라는 값이 나오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14번 문제 보죠. 자, 경동선의 고유저항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자, 경동선이라는 게 있고요, 연동선이라는 게 있고요, 알루미늄 연선이 있어요. 자, 그때 경동선의 고유저항은 얘는 55분의 1이고요. 연동선은 고유저항이 58분의 1이고요.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고유저항이 얘는 35분의 1 암기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자, 도전율이 연동선의 62%인 퍼센트 도전도가 62%다 이거 62%인 알루미늄 선의 고유저항은 얼마인가? 단 표준 연동선의 도전율은 연동선의 도전율이 얼마라는 얘기? 58 곱하기 10의 6승이란 얘기죠. 그때 고유저항을 구하라 이거예요. 고유저항. 자, 고유저항은 자, 로는 시그마분의 1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연동선에 비해 62%는 고유저항이 조전도가, 그죠? 그러면 58인가요? 그죠? 58 곱하기 10의 6승에 이거에 0.62배라는 얘기잖아요. 이거분의 1 이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고유저항 계산해 보시면 그 값이 2.7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그죠? 옴 되겠다, 그죠? 옴메타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6번. 자, 전선에 흐르는 전류를 1.5배 증가시켜도 저항에 의한 전압 강화가 변화하지 않으려면 전선의 반지름을 약 몇 배로 해야 되겠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I는
R분의 V예요. 그죠? R분의 V. 자, 그랬을 때, 자, 전류의 값을 변화시켰다 이거예요. 자, V는 IR이에요. 그죠? 그쵸? 그러면, 자, 얘 V라는 게 I의 값을 1.5배 I를 시켰다 이거예요. I를. 그쵸? 그러면 얘가 전압이 일정하려면 저항 R이라고 하는 애는 1.5분의 R이 돼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얘가 뭐예요? R 다시라고 보자 이거예요. R 다시라고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R 다시라는 애는 1.5분의 1 R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자, R 다시라는 거는 R 다시는 로우 A 다시 A가 뭐예요? 파이 R 제곱분의 L이 될 거고 얘도 1.5분의 1의 로우 R의 값이 뭐예요? 로우 파이 R 제곱의 L이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 똑같은 거 다 약분해보자 이거예요. 약분하면 R 다시의 제곱분의 1은 1.5분의 1의 R 제곱분의 1 이게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자 크로스로 곱한 게 같아요. 1.5 R 제곱은 R 다시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R 다시라는 루트 1.5의 R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1.5라는 거를 루트 씌우면 그 값이 얼마가 되냐? 1.2가 된다. 그죠? 1.22R. 그죠? 반지름의 값을 몇 배로 해야 돼요? 1.22배를 하셔야 되겠다. 답은 4번이 되겠죠. 그죠? 자, 17번 문제 보죠. 자, 내부 저항 20ohm과 25ohm인 최대 눈금치의 눈금이 다 같이 1A인 전류이다. A1 및 A2의 그림과 같이 접속해서 측정할 수 있는 최대 전류값은 얼마인가 물어보자. 그림을 그려보자 이거예요. 자, 여기에 자 A1이라는 게 얘가 25ohm이고요. 얘는 25ohm이에요. 근데 여기에 있는 전류계나 여기에 있는 전류계나 다 똑같이 어떻다는 거예요? 최대 1A까지 흘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전류는 저항이 작은 쪽에 더 많이 흐르겠죠. 그러면 여기에 1A가 흐른다라는 가정하에 여기에 전류값을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자 얘를 I1이라고 볼게요. 이쪽에 흐르는 전류를 자 I1이라고 하는 거는 자 두 개의 저항 더한 것분의 R1 플러스 R2분의 반대쪽 거 R2에 대한 전체 전류 I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회로 이론에 있는 거죠. 자, 전체 전류 I라고 하는 애는 I는 R2분의 R1 플러스 R2의 I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대로 보시면 자, R2라는 애가 25예요. 그죠? 20 플러스 25 곱하기 I1에 흐를 수 있는 게 최대가 1A죠. 계산해 보시면 1.8A가 된다. 즉 여기에 최대 1.8A까지 흘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그림과 같은 면적 S의 간격 D인 극판의 유전열 입실론, 저항률이 로우인 매질을 채웠을 때 극판 간의 정전 용량 C와 R의 관계는 단 전극판의 저항률은 매우 작은 것으로 본다. 자, 우리가 식이 있잖아요. RC는 로우 입실론 이런 식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 찾아보면 돼요. 자, 찾아보면 자, 얘를 R에 관한 식으로 써보면 R은 C분의 로우 입실론 이런 식이 있죠. 그죠? 네, 찾아보면 답은 가번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쉽게 알 수 있죠. 요 공식만 알면 되니까. 그죠? 자, 19번. 대지의 고유저항이 로우일 때 반지름 A인
반구의 접지극의 접지 저항은 얼마인가? 자, 그림으로 쓰면 이렇게 돼 있고 얘가 반구다 이거예요. 반구. 그때 여기에 반지름이 R이다 이거예요. R. 자, 그러면 반지름이 R이다. 자, 우리 구도체의 정전 용량 C가 얼마죠? 4파이 입실론 R이에요. 그죠? 그럼 얘 반구니까 얘 C 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그의 반인 2파이 입실론 R이에요. 그죠? 근데 저항 R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식에 의해서 어떻게 쓸 수 있어요? C분의, 그죠? 로우 입실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대로 써볼까요? 이 C 값이 얼마라고요? 2파이 입실론 R이고 얘가 로우 입실론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입실론 약분된다. 그죠? 그럼 다시 써보면 2파이 R분의 로우 옴이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것도 이 식에 의해서 계산할 수 있는 그 문제고 그 다음에 반구의 정전 용량이 2파이 입실론 R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문제가 되겠다. 자, 20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20번. 자, 반지름이 A인 원통 전극 사이의 전도율 시그마의 손실 유전체를 채우면 단위 길이당 저항값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림으로 그려보면 자, 이러한 원통이 있다 이거. 그리고 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또 다른 이러한 원통이 있다고 보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얘의 반지름은 A라고 보고요. 얘의 반지름을 B라고 보겠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자, 이 안에 란다만큼의 선전함 밀도가 있고 여기 밖에는 마이너스 란다의 선전함 밀도가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사이에 요 사이에 전압은 어떻게 돼요? 식에 의해서 V는 2파이 입실론 분의 란다의 ln A분의 B였어요. 그쵸? 그러면 다시 쓰면 V는 이렇게 쓸 수 있죠. ln A분의 B의 2파이 입실론 란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V는 뭐 있어요? V는 C분의 Q 이런 게 있었죠. 그럼 여기서 뭐라 썼어요? C는 ln A분의 B의 뭐예요? 2파이 입실론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때 여기에서 뭘 구하라는 얘기예요? 저항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자, 이런 식 있죠, 또. RC는 로우 입실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R은 C분의 로우 입실론이 되고요. 자, 여기에다 C값 한번 넣어볼까요? ln A분의 B의 2파이 입실론의 로우 입실론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입실론 어떻게 돼요? 약분돼요. 그죠? 약분되고 얘 어떻게 쓸 수 있느냐? 2파이 로우의 ln A분의 B가 되고요. 자, 얘는 뭐예요? 로우라고 하는 건 시그마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2파이 시그마분의 1에 ln A분의 B 옴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그죠? 그런 거 찾아보시면 몇 번에 있나요? 가번에 있죠. 그죠? 가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식을 천천히 유도해 보시면 다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21번 볼게요. 자, 유전율이 입실론이고 고유저항이 로우인 유전체로 채운 정전 용량 C에 콘덴서에 전압 V를 가할 때 유전체 중에 발생하는 열량은 시간 t초간에 몇 칼로리가 되겠는가? 자, 우리 열량 H는 이런 거 있죠. 0.24 I 제곱 RT 이런 게 있어요. 그죠?
i제곱 RT. 자, 그랬을 때 얘를 따르게 쓰면 이렇게도 쓸 수 있죠. 0.24. 자, 오메 법칙에 의해서 R분의 V제곱 T 이렇게도 쓸 수 있잖아요. 그쵸? 자, 근데 여기서 R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R은 요 식에 의해서, 그죠? R은 C분의 입실론, 로우 입실론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대로 써볼까요? 0.24 R 대신에 C분의 로우 입실론 이렇게 쓰고요. V의 제곱 T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다시 써보면 얘를 써보면 0.24 그죠? C V 제곱에 그죠? 로우 입실론 T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이러한 거 찾아보시면 답은 가번에 있죠. 그죠? 가번. 자, 22번 보죠. 자, 1 마이크로페라세 콘덴서에 30kV를 충전하여 200ohm의 저항에 연결하여서 저항에 소모되는 에너지는 얼마인가? 자, 콘덴서에다가 저장을 했다가 저항해서 소모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에너지는 뭐겠어요? 콘덴서에 저장하는 에너지만큼 저항해서 소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콘덴서에 저장되는 에너지가 얼마죠? 2분의 1 CV 제곱 줄 만큼 에너지를 어떻게 해요? 저장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자, 2분의 1에 C의 값이 1마이크로가 있으니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요. 전압이 30kg니까 하나, 둘, 셋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걸 계산을 해보시면 그 값이 450 줄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다. 즉, 콘덴서에 저장되는 에너지랑 저항이 소비되는 에너지가 어떻다?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23번 보도록 하죠. 자, 23번. 자, 15도씨의 물 4리터를 용기에 넣어 1kW의 전열기로 가열하여 물의 온도를 90도로 올리는데 30분이 필요했다. 전열기의 효율은 얼마인가? 자, 전열기의 효율에 관한 식 이런 거 있어요. 2타는 860 PT에 C, M, 세타 이런 거 있죠. 그죠? 자, 그대로 넣어볼까요? 자, 860 곱하기, 자, 전력이, 이거 1kg짜리라는 전열기가 1. 곱하기, 시간이 30분인가요? 30분이면 시간으로 하면 0.5시간이 되는 거죠. 0.5시간. 10, 물의 비열은 1이고요. 질량이 4리터니까 4. 곱하기, 온도 변화가 90도에서 15도에서 75도가 바뀌었어요. 그죠? 75도씨, 그죠? 자, 요거를 그대로 계산해 보시면 0.7이라는 값이 나오니까 얘는 70%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답은 다번이 되겠죠. 자, 24번. 자, 두 종류의 금속을, 자, 우선은 얘가 이제 두 종류라는 말이 나왔어요. 두 종류의 금속을, 자, 하나의 폐로로 만들고, 여기에 전류를 흘리면, 자, 여기에 전류를 흘렸어요. 전류를 흘리면, 자, 양 접속점에서 한쪽은 온도가 올라오고 다른 쪽은 온도가 내려간다. 즉, 열이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뭐예요 이거? 전기를 주니까 열이 난다. 펠티해죠. 그죠? 답은 펠티해가 되겠다. 답은 나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6장의 내용도 풀어봤고 6장의 내용 같은 경우도 문제를 차근차근 푸시다 보면 하나하나씩 여러분들 아는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바로 7장에서 우리가 배울 거는 정자계란 얘기예요. 뭐야 이거? 정지에 있는 자계 에너지죠, 그죠? 자기장, 즉 이제 자기장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자계의 세기, 자기장. 그러니까 전기장이랑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의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자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즉 자기를 만드는 게 자기적인 힘을 갖고 있는 돌이다 이거예요. 자석. 얘를 마그네틱이라고 하죠. 자, 그랬을 때 자석을 이렇게 보자 이거예요. 자석을. 여러분들이 자석은 다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럼 자석을 보면 한쪽은 N극이고요. 한쪽은 S극 이렇게 돼요.
그랬을 때, 요 끝에, 요 끝을 뭐라고 하느냐, 얘를 자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극, 끝점. 극. 우리나라가 어디에 극지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끝에 있는, 그죠? 동쪽 끝에 있는, 그래서 극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극. 여기도 자극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자, 그때 여기에서 우리가 전하량이라는 게 있었어요. 전하량을 우리가 뭐라고 Q라고 쓰고 다니는 쿨롱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자석에서도 뭐라는 게 있겠어요? 자하량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하량. 자석의 어떠한 에너지, 자하량은 M이라고 쓰고 다니는 WB라고 쓰고 웨버라고 있죠. 그죠? 웨버. 그죠? 웨버라 읽는다. 자, 그랬을 때 자석을 이렇게 두면 자, 요 위에다가 우리가 철가루를 뿌리면 이러한 어떠한 뭐가 생기겠어요? 이러한 어떤 선들이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예요. 선들이 이러한, 그죠? 자, 그때 이런 선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력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력선. 그러면 얘네들의 묶음을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에는 뭐라고 했어요? 전기장에서는 전속이라고 했죠. 그럼 얘를 자속이다, 이렇게 얘기하겠다. 그죠? 자속 어떻게 써요? 파이 이렇게 쓰죠. 자속. 얘네들의 묶음을 자속, 자기력선, 자속.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기력선의 성질이 있듯이 여기에서도 똑같이 자기력선의 성질이 있더라 이거예요. 자기력선. 자, 105페이지 밑에 쪽 보시면 자기력선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자력선은 N극에서 나와 S극으로 들어간다. 그죠?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자력선은 그 자신을 수축하려 하며 같은 방향의 자력선끼리는 서로 반발한다. 즉 교차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기력선끼리. 자, 세 번째, 자기력선의 임의의 한 점에서 자력선의 접선의 방향이 그 점의 자개의 방향이다. 그죠? 자개의 방향이다. 즉 이 점에서의 이 자기력선의 접선의 방향이 뭐가? 자기력선의 방향이다. 자개의 방향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자개 내의 임의의 한 점의 자력선의 밀도. 자력선의 밀도가 뭐란 얘기예요? 그 점의 자개의 세기를 나타낸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하에 존재하지 않는 곳에는 자력선이 발생 또는 소멸이 없다. 그죠? 여섯 번째, 자력선은 서로 만나거나 교차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M 웨버의 자하에서는 자력선이 μ분의 m개가 나온다. 똑같은 거죠. 우리가 정전계랑 같이 얘기를 해봤을 때 우리가 Q 쿨롱이라고 하는 전하에서는 전기력선이 몇 개가 나온다는데 입실론분의 Q개가 나온다고 진리도록 얘기했어요. 그죠? 그때 전속은 몇 개가 나온다고 했어요? Q개가 나오겠다. 그쵸? 그럼 똑같죠? 자, M 웨버의 자하에서 나오는 자기력선은 몇 개? μ분의 m개가 나온다. 이거 μ가 뭐예요? 투자율이죠, 투자율. μ분의 m개. 그러면 자속은 몇 개가 나오겠어요? m개가 나오겠다. 그죠? 여러분들 이거는 정전기랑 정자계랑 같이 함께 보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편하실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쿨롱의 법칙을 보도록 하죠. 자, 쿨롱의 법칙은 뭐 똑같은 거죠. 자, 여기에 자석이 N극이라는 게 있고 여기에 S극이라는 게 있다라고 하면 얘 두 개 간엔 서로 어떻게 돼요? 서로 당기는, 서로 흡입하는 힘이 작용하죠. 그때 그 힘이 얼만큼이냐를 뭐가?
쿨롱의 법칙에서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F는 얼마가 되느냐? 얘는 4 파이 뮤분의 1에 자 똑같아요. R 제곱에 M1 M2 이렇게 쓴다 이거. 단위는 뉴턴이 되겠죠. 그럼 만약에 얘가 공기 중에 있다라고 하면 F는 어떻게 되겠어요? 4 파이 뮤 제로분의 1에 R 제곱에 M1 M2가 된다 이거예요. 자 그때 여기에서 4 파이 뮤 제로분의 1을 볼까요? 얘가 이제 쿨롱 상수가 되는 거죠. 얘를 쿨롱 상수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뮤 제로라는 값이 4 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잖아요. 그죠? 그 값을 여기에다가 넣으면 이 값이 얼마가 되느냐? 그 값이 6.33 곱하기 10의 4승이라는 값이 나와요. 6.33 곱하기 10의 4승이라는 값이 나오더라. 이 정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쿨롱의 이제 힘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뭐에 대해서 해야 돼요? 자기장의 세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이거 자기장의 세기. 자, 자기장의 세기를 보자. 자, 자기장의 세기는 우리가 기호로 H 이렇게 쓰고요. 단위는 암페어 턴 퍼 메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암페어 턴 퍼 메타 이렇게 쓴다. 자, 자기장의 세기는 뭐냐면 여기에 어떠한 M 웨버라는 어떠한 자아가 있을 때 이 공간에서 얘 힘이 작용하는 이 공간을 뭐라고 하겠어요? 얘를 자기장 또는 자계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장 또는 자계. 그랬을 때 얘로부터 어떠한 R미터 떨어진 곳에서의 이 점에서의 내가 자기장의 세기가 궁금하다. 자기장의 세기가 궁금하다. 그때 어떻게 하냐? 여기에 단위 자하 1 웨버를 놨을 때 두 개 간에 작용하는 힘을 뭘로 했냐? 자기장의 세기다 라고 어떻게 정의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 두 개 간에 작용하는 힘 F가 어떻게 돼요? 4 파이 뮤 분의 1에 R 제곱분의 M 곱하기 1이 되는 거잖아요. 뉴턴. 그죠? 그게 뭐란 얘기예요? 자기장의 세기 H는 4파이 뮤분의 1에 R 제곱분의 M 이렇게 쓸 수가 있다. 단위는 암페어 턴 퍼 메타 이렇게 쓰더라 이거. 이게 자기장의 세기더라. 그러면 이때 자기장의 세기와 요 F와의 관계에서 자 우리가 힘 F는 이렇게 썼잖아요. 4 파이 뮤분의 1에 R 제곱에 M1 M2 이렇게 썼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두 개의 관계에서 어떤 걸 구할 수 있느냐? F는 M H라는 어떠한 식을 구할 수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F는 MH라는 식의 의미가 뭐냐면 자, 이 식의 의미가 뭐냐면 어떠한 공간에 H 암페어 턴 퍼 메터라는 자기장의 세기가 있는 공간에 여기에 M 웨버라고 하는 자하가 놓여 있으면 이 자하는 어떠한 힘을 받느냐? 힘 F가 MH만큼의 어떠한 힘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자기장 공간에 자하가 놓여 있으면 F는 MH만큼의 힘을 이 자하가 어떻다? 받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식이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다. 자, 그럼 자기장의 세기도 했고, 자, 그 다음에 또 뭔 얘기를 해야 되느냐?
자기의 세기와 뭐 자력선의 관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자기력선의 성질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자기력선 성질 중에 자기력선의 밀도가, 그죠? 어떠한 점에서의 자기력선의 밀도가 뭐라고 했어요? 자기장의 뭐 같다? 세기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자기장의 세기가 어떠한 ds, dn이란 얘기잖아요. 그죠? 어떠한 면적에 대한 자기력선의 수, 미소 면적에 대한 미소 자기력선의 수가 그 점에 뭐란 얘기예요? 자기장의 세기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그대로 한번 보자 이거. dn은 h에 ds 이렇게 쓰고 싶다, 그죠? 네. dn은 h에 ds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전체 자기력선의 개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인테그럴 h에 ds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 h라는 게 4. 자, h가 4파이 뮤 r제곱분의 m이죠, 그죠? 그때 그 자기력선이 나가는 그 면적이 어떻게 했어요? 9가 되겠죠, 9. 9가 되면 그 면적이 뭐가 되느냐? 4파이 r제곱이 되겠죠. 9의 면적이더라 이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4파이 r제곱이 서로 어떻게 돼요?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 자기력선의 개수가 몇 개가 된다는 거예요? 뮤분의 m개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네, 자기력선의 밀도가 그 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가 된다라는 내용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때 자속과 자속 밀도를 볼까요? 자속과 자속 밀도. 자, 자속과 자, 자속 밀도를 볼게요. 자, 자속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파이라고 쓰죠. 파이. 단위는 웨버고요. 자, 그때 여기에서 이 자속 파이라고 하는 건 뭐랑 같아요? m이랑 같잖아요. 그죠? m. 자, 그때 자속 밀도라고 하는 건 자, 자속 밀도를 b 이렇게 써요. b. 단위는 웨버 퍼 제곱미터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자속의 양이더라 이거예요. 그럼 식으로 써보면 b는 어떠한 면적에 대한 자속의 양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죠. 9니까 4파이 r 제곱분의 이걸 m이라고 쓸 수 있죠. 이렇게 m. 단위는 웨버 퍼 제곱미터가 될 거고요. 자, 근데 우리 자기장의 세기를 어떻게 썼어요? h는 4파이 뮤 r 제곱분의 m 이렇게 썼었어요. 그죠? 그러면 보니까 여기에다가 똑같이 뮤라는 애를 한번 곱해볼까요? 그러면 요 뮤가 어떻게 약분되죠, 그죠? 그럼 뭐는 4파이 r 제곱분의 m이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느냐? 아, 자속 밀도 b라는 거를 이렇게 쓸 수 있구나. 뮤 h라고 쓸 수 있구나. 그죠? 단위가 뭐예요? 웨버 퍼 메타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더라 이거예요. 그쵸? 자, 근데 우리가 자속 밀도를 단위를 웨버 퍼 메타 제곱이라고도 하지만 이렇게 t라고 쓰고 얘를 테슬라라고 읽어요. 테슬라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이제 자기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자, 우리가 정자계라는 거 배웠죠, 그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정자계랑. 자, 정자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똑같아요. 자, 전계.
여기 정전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이쪽은 정자계에 대해서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정전계에서 힘 F는 이렇게 썼죠. 4 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에 R 제곱분의 Q1, Q2, 뉴턴 이런 게 있었어요. 그죠? 입실론이라고 쓰죠, 그냥. 자, 정자계에서는 F는 4 파이 뮤분의 1에 R 제곱에 M1, M2, 뉴턴 이런 게 있었어요. 그죠? 힘. 그죠? 두 전하 간에 작용하는 힘, 두 자아 간에 작용하는 힘. 자, 그 다음에 자기장의 세계 2라는 거는 4 파이 입실론 R 제곱분의 Q 볼트 퍼 메타예요. 이런 게 있었어요. 그죠? 자, 자기장의 세계 H는 4 파이 뮤 R 제곱에 M, 그죠? 단위는 얘는 암페어, 턴 퍼 메타가 되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자, 전위 V는 얘는 4 파이 입실론 R분의 Q 볼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선 자위라는 게 있어요. U는 4 파이 뮤 R분의 M, 얘는 암페어 턴이라고 써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좀만 더 보죠. 자, 전속 밀도 D라는 게 있죠. D는 어떻게 썼어요? 4 파이 R 제곱분의 Q 또는 입실론 E 이렇게 썼어요. 그럼 여기는 뭐가 있어요? 자속 밀도 B는 어떻게 쓰겠어요? 4 파이 R 제곱분의 M 또는 뮤 H 이렇게 썼다 이거예요. 그쵸? 그때 여기에서 자, 보죠. 얘와의 관계에서 F는 Q, H라는 관계가 있고요. 그죠? 여기에서는 얘와의 관계는 뭐 있어요? F는 M, H라는 관계가 있고요. 그죠? 똑같아요. 그죠? 자, 여기에서 얘는 V는 E, R이라는 관계가 있듯이 여기에서는 U는 H, R이라는 또 관계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D는 입실론 E라는 관계가 있듯이 여기에서 얘는 B는 뮤 H라는 관계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전계를 공부를 하셨던 게 정자계로 공부하는 거랑 거의 다 유사하다 이거예요. 다 똑같잖아요. 맨 처음 도입 부분은. 그죠? 얘 뭐예요? 전속 밀도. 얘는 자속 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와 관련된 내용을 비교를 해서 좀 공부를 하시다 보면 조금 많이 도움이 될 거고, 그때 한 가지 더 보면 여기에서 얘 쿨롱 상수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이라는 게 얘는 9 곱하기 10의 9승이었고, 정자계에서의 4파이 뮤 제로분의 1이라고 하는 건 얘는 6.33 곱하기 10의 4승이었다. 뭐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다 함께 연관성을 지어서 공부를 하시면 전자계가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전계와 정자계를 비교하는 것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정자계에 대한 해석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